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 방금 전에 이제 방송 하나 찍고 두 번째 방송 이어서 들어가고 있는 어른이 TV 김백수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 방송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슬슬 9월 다가오고 있겠네요. 아우, 세월 빨라요. 이제 중반도 넘었어, 이제. 어우, 나는 올해 도대체 뭘 하고 지낸 거야, 도대체? 그죠? 뭔가 올해 정말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요 방송 나갈 때쯤에는 좀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지간에 이제 각설하고 오늘 이제 보여드릴 제품은 저번 주 방송에서도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발매가 됐죠. 반다이 초합금온 GX71 고라이온, 우리에게는 이제 킹라이온 혹은 볼트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짠! 반다이 초합금온 GX71 고라이온입니다. 벌써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가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딱 이제 고라이온의 모습 나와 있고 사자 5마리 나와 있고 뭐 초합금온 나와 있으면서 타마니시네이션에다 이제 반다이 마크까지 딱 찍혀 있습니다. 예전에 그 GX71 버전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박스가 뭐 변한 것도 없고 정말 딱 진짜 그대로 그냥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때 아마 이 제품을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이 굉장히 좀 기회였을 것 같고, 아마 리셀러들도 굉장히 요번에 많이 붙었을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제 리셀하는 사람들, 프리미엄 붙여서 그런 사람들도 2개, 3개씩 막 이렇게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제가 5살 때부터 이제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고라이온 하면은 아마 이제 저처럼 이제 80년대를 살았던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기억을 할 텐데, 이건 진짜 부잣집에만 있는 장난감이었잖아, 그죠? 이게 아마 처음에 이제 포피에서 이거 초합금 저기로 나오고 나서 강남 모형에서 이걸 이제 수입을 했죠. 킹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수입해가지고 장난감으로 팔았을 거예요. 그때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2만원인가 했거든요. 그 당시 2만원이면은 제 81년도에 과자 사 먹는 게 보통 100원, 200원 이 정도 했으니까 그 당시 2만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진짜 이거는 부잣집에만 있는 장난감이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놀러가도 제가 이제 80년대 꼬마 때 뭐 5살 6살 꼬마 때 부잣집의 기준이 뭐냐면 그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 뭐 요새는 막 마트에서 되게 싸게 파는데요, 옛날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하기 전에는 바나나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있으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에 뭐 공무원이 좀 있다든지, 특히 세관 공무원 이런 좀 집안, 정부 쪽에 뭔가 좀 아는 사람 있는 집안, 이런 집에나 가면 바나나가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바나나가 있고 애들이 놀러 갔을 때 키세스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걸 간식으로 줘, 친구들한테. 막 그런 집, 막 이렇게 그 집 식탁에 이렇게 가면은 초콜릿 막 이런 게 이렇게 막 단지에 막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게 담겨 있어. 막 그런 집이 보통 이제 되게 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잣집의 기준이었는데, 그런 집을 가야만 이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고라이온이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던 장난감이고요. 저도 굉장히 이제 갖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차마 이제 부모님한테 이걸 사달라고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얘가 이제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이게 1981년 작품입니다. 1981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2019년이니까 38년 됐죠.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드디어 이제 갖게 돼서. 이건 뭐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요새 이제 뭐 불매운동 때문에 조금 눈치가 많이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예약을 제가 걸어놨었고 정말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옛날에 그 GX71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박스도 안 바뀌었고. 원래는 이게 반다이가 이 고라이온의 상표를 미국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재발매가 안 된다, 반다이가 아니라 저 토웨이가 재발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나왔던 게 예전에 나왔을 때 한 뭐 30만원 정도인가에 나왔는데 그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가지고 70에서 120까지 옛날에 나왔던 제품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반다이에서 이거 39만원에 냈죠. 39만 9천원인가에 냈는데 딱 1초 만에 예약 발매 다 끝났어요.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옆면을 좀 보시면 옆면에 이제 고양이 5마리 이렇게 나와 있죠. 고양이 5마리 나와 있고, 이쪽에도 굉장히 이 고라이온의 얼굴 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도 사자 5마리 아주 그냥 멋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가동 기믹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거치대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이 무기를 싹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보면, 어우, 이 초합금이라 무게감이 아주 굉장합니다. 예, 요거 이제 그 스탠드죠. 거치대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무기들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시황모함 말고 이런 무기를 썼었나요? 이건 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이거 만화를 다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되게 오래전에 봐가지고. 이 본체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사자 5마리 들어가 있고, 시황검하고 이제 방패하고 기타 등등 이제 얘네 사자들 무기들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이 비싼 제품만큼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 2, 3, 4, 5 이거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티커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여기 이제 설명서를 딱 열어보면 풀컬러로 이렇게 초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갈기를 그리려고 그랬었나봐요. 되게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좀 이상하죠. 이게 사자인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라이오는 사자인데 갈기가 없잖아요. 갈기가 없는 게, 얘 말고 왜 그 사자 나오는 그 만화 있잖아. 달타니어스. 달타니어스랑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일부러 갈기를 뺐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컬러로 쫙 이렇게 나와 있는 변신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흑사자부터 좀 볼게요. 1호기가 제일 멋있죠. 흑사자부터 보시면 벌써부터 무게감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하고, 이 한 손으로 드는 딱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이 기어로 돼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소리도 나고요. 여기 이제 금속 met기칠 돼 있는 게 상당히 이 느낌이 차가워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사자로 변신을 해보면, 1호기를 이제 흑사자를 딱 이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이 입을 딱 벌렸을 때 입에 이제 이렇게 무기가 있어요. 얘네 입에서 뭐 쏘죠. 무기도 딱 있고, 얘를 뒤로 벌려서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얼굴 나오게 돼 있죠. 사자 얼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가동도 좋고요. 뭐 양쪽으로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꺾는 것까지, 로봇가 되려면 이렇게 앞으로 꺾어야죠. 그래서 꺾는 것까지도 가동이 굉장히 좋고, 제가 어저께 이거 합체를 한번 시켜봤어요. 합체 시켜봤는데, 합체 시키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이거 아마 옛날에는 없었던 기믹인 것 같은데, 그 초합금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없었던 기믹인 것 같은데, 이 사자 허리가요, 밑에 굽혀지더라고요. 이렇게 허리가 이만큼 이제 구부러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제 얘네 어떤 변신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굳이 없어도 되는 기믹인데, 로봇으로 변신을 했을 때 허리 가동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감탄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 앞다리 뒷다리도 그냥 이렇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이렇게 한번 쓱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자로서 어떤 포징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더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조형이 좀 돼 있더라고요. 연구가 더 된 거지.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뒷다리도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가. 그래서 합체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제 가동에 더 이렇게 신경을 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사자의 경우 굉장히 가동이 좋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다리 뒷다리 같은 경우도 손목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서 상당히 그냥 합체 기믹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다라는 것. 이 사자 자체로서 뭔가 가동을 시킬 때도 굉장히 좋게 가동이 좋게 돼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이거를 뜯기가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거 안 뜯을게요. 입에 쥐는 무기는 어차피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안 뜯겠습니다.
일단 옆에 이렇게 다는 무기만 일단은 착용을 해서 흑사자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 2호기가 적사자죠. 적사자를 보면 적사자도 뭐 이제 입 벌리는 기믹이 이렇게 있어요. 입 벌리는 기믹이 있고 입 안에는 이렇게 무기가 또 있죠. 적사자도 팔은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되고요. 역시 적사자 같은 경우도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질 수 있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동성을 확보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되게 개 같죠? 약간 뭐랄까 되게 개라이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앉아있는 2호기의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메기칠이 번쩍번쩍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어요. 역시 얘도 이제 옆에 달 수 있는 무기가 있죠. 근데 실제로 얘네가 무기들을 막 이렇게 썼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무기들을 막 썼었나요? 나 왜 기억이 진짜 안 나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3호기가 숲의 사자죠. 그 녹사자. 녹사자도 똑같습니다. 입 벌릴 수 있게 돼 있고 목이 이렇게 늘어나네요. 입을 벌리면 이렇게 무기가 있고요. 팔다리 나오는 거 똑같겠죠. 그리고 이 적사자도 그렇고 녹사자도 그렇고 이 위에도 이제 기믹이 있어요. 열면 이렇게 무기가 하나 더 나가는 이런 기믹이 있고 다 이상한 무기들을 달고 있었네요. 난 이 무기가 기억이 안 나요. 왜 달고 있었지 이거? 이제 녹사자하고 적사자를 같이 이렇게 세워놔 봤습니다. 진짜 이런 무기들을 달고 싸웠다고? 고라이온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죠?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녹사자, 적사자 빼고 그 다음에 4호기가 뭐였죠? 4호기가 저기였나? 청사자였나? 4호기 청사자입니다. 한쪽 다리죠. 다리 역할을 하고 역시 이제 당연히 벌려지고요. 입을 벌리면은 또 얘도 여기 이제 무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앞다리, 뒷다리를 빼줄 수 있게 돼 있고요. 허리가 또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꼬리도 빼줄 수 있게 돼 있고 역시 여기를 들면 무기가 나오겠죠. 굉장히 유연하게 목도 잘 돌아가게 돼 있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앞관절도 이렇게 빠지면서 움직이는 거를 훨씬 더 확보를 해줬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벌릴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이 무기들은 따로 안 다룰게요. 이거 귀찮은데? 되게? 별로 의미도 없고. 어차피 고라이온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무기를 따로 달거나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얘들이 그런 무기를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안 나지? 일단은 청사자. 그리고 이 청사자가 조종사가 한번 바뀌지 않나? 원래 남자애였다가 걔가 저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잖아. 죽고 나서 그 공주가 대신 타죠 이거. 제 기억으로는. 저도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볼트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고라이온이라는 게 되게 좀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약간 스토리가 좀 애매했어.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청사자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사자 보면 똑같습니다. 청사자와 동일하겠죠. 앞다리 빠지고 역시 옆으로 한 번 더 실린더처럼 나와주면서 관절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고 뒷다리 역시 빠지는데 뒷다리는 저거랑 좀 다르게 돼 있네요. 아닌가? 뒷다리가 되게 잘 빠지네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뚝 뽑혀버리는데 실린더처럼 빠지게는 돼 있는데 살짝 저 청사자보다 약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조금. 얘는 그렇게 쉽게 안 빠지는데 한쪽 다리는 아무튼 입도 잘 벌어지게 돼 있고요. 역시 입을 벌리면 무기가 나옵니다. 미사일이 나름 있죠. 그리고 꼬리까지 움직이게 돼 있고요. 등 뒤에는 얘는 이제 무기가 아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황사자까지 해가지고 정말 고라이온 5마리의 사자를 봤습니다. 한번 쫙 일렬로 세워볼까요?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나름 그럴듯하네요. 그죠? 고라이온 5마리의 사자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요거를 합체를 시켜봐야죠. 중요한 건 합체지. 고라이온은 합체를 해야죠. 일단 무기들을 빼고 일단은 변신은 뭐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갖고 놀아 보셨겠습니다만 변신하는 걸 봅시다. 1호기 같은 경우는 팔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 팔이 여기를 딱 잡아서 빼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을 접어가지고 넣고 닫아주면 완벽하게 수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굴려서 이 빨간 부분을 맞춰주면 되겠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열어서 수납하고 닫고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이 얼굴을 잡아서 내리면 볼트론의 얼굴이 멋있게 나오죠. 다리는 그냥 그대로 쭉 뻗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양쪽에 맞춰줍니다. 이 다음에 사자, 오른쪽 사자죠.
다리를 다 접어주고요. 꼬리를 꺾어서 그대로 팔의 구멍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툭 밀어서 껴주면 돼요. 그럼 팔 완성. 적사자도 마찬가지죠. 접어서 그대로 밀어서 껴줍니다. 툭. 벌써부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다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역시 다리도 이제 잘 접어주고요. 다리를 잘 접은 다음에 다리를 보시면 여길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열고 얘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못 빼요. 이걸 뺄 때는요, 다리 이쪽을 들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얘를 올려주면 얘가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올라와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이게 도로 복구하는 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대요. 아무튼 여기를 빼서 이렇게 열어서 다리를 껴줍니다. 여기다 그대로 밀어주면 되고요. 이 밀 때 이 무릎 뒤쪽이 완전히 들어가게 확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탁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닫히거든요. 이게 안 닫히면 안 돼요. 안 닫히면 고정이 안 돼요. 완전히 박아주고. 이게 넣을 때 넷피칠이 돼 있으니까 도색이 까질까봐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도 이제 넣다 보니까는 약간 좀 이렇게 벗겨지는 게 좀 있었거든요. 한 다리를 완성을 해줬고요. 다른 쪽도 다리를 완성하겠습니다. 드디어 초합금 고라이온 완성.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묵직해요. 진짜 내가 콤바트라저 GX03 버전 막 이런 거 산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멋있죠? 묵직해요. 엄청나게 묵직하고, 진짜 이렇게 딱 합체를 하는 순간, 이거 잘 샀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거 크기 비교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뭘로 해드리지? 건전지죠? 건전지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크고요. 이제 합체하고 나서 이제 가동을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콤바트라를 이제 합체를 시켜봤을 때도 합체하고 나서 가동이 별로 안 좋았잖아. 그냥 합체만 된다 이 수준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합체 기믹을 살려놓으면은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가동을 보실 건데, 이거 가동도 끝장나요. 보시면 어차피 이제 꼬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팔 이렇게 90도까지 올라갑니다. 충분히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이렇게 이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더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고요. 팔 굽히는 거, 사자 허리로 굽히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굽혀지죠. 근데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이 약간 굽히는 게 다르더라고요. 왼쪽은 좀 더 잘 굽혀져요. 녹사자가 유연성이 좀 더 좋아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도 해봤는데 똑같아요. 녹사자가 좀 더 유연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제 전투 포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가능하고, 이게 사자들이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안쪽으로도. 그래서 뭔가 포징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 합체 기믹을 살려놓은 것 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가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흑사자가 허리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씩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굽힐 수도 있고요. 다리도 양쪽으로도 이 정도가 벌어져요. 이 정도가 벌어지고 앞으로 충분히 90도 가능하고요. 무릎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안짱다리도 되고요. 바깥으로도 틀어져요. 완벽하게 다 틀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린 어떤 이런 자세,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게 가능해요. 합체 기믹을 살렸는데도.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끄덕끄덕 가능합니다. 위로도 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로도 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믹을 살려가지고 전투 포즈를 잡는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세를 잘 잡히고. 멋있죠? 그럼 한번 고라이온의 무기함은 저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이제 시황검. 시황검을 한번 들려볼까요? 시황검하고 방패하고. 시황검 잡는 거는 옛날에 슈퍼미니프라 저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시황검에 손잡이에 이렇게 고정쇠가 있어요. 고정 돌출 부위가 있어서 이 적사자 안쪽에 보면은 이 고정대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껴주면 되고요. 이 방패 같은 경우도 방패 이렇게 손잡이 끼는 곳이 있고, 손잡이에도 이렇게 고정 저기 나와 있어서 껴주면 됩니다. 십자방패하고 시황검을 들고 뭔가 전투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예전에 샀던 슈퍼미니프라하고 같이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리뷰를 했었던 슈퍼미니프라 버전의 고라이온하고 이 초합금원 버전의 고라이온을 같이 세워놨는데 크기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제 슈퍼미니프라 버전도 되게 잘 나왔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동도 되게 좋았고 되게 이 가격에 괜찮게 나왔었는데, 확실히 초합금은 초합금이야. 위압감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같이 세워놔도
가동도 그렇고. 가동은 솔직히 얘도 잘 돼. 예, 잘 나왔어요. 근데 일단 이 묵직함과 번쩍번쩍함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못 이깁니다. 가격 차이가 몇 배인데? 이게 가격 차이가 10배인데, 지금.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일단 이 묵직함이 틀려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합체 기믹을 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 굉장히 이거 신경 많이 쓴 거거든요.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 예, 정말 5살 때부터 이제 갖고 싶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산 것 같고요. 고라이온이라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다른 로봇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해요. 애들 보는 만화라고 치기에는 너무 특이한 게 좀 많았어요. 일단은 그 로봇 만화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악당들이 이제 외계에서 쳐들어오고 지구를 지키려고 싸우죠. 근데 이 고라이온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구가 망해요. 그니까, 이 주인공 5명이 우주비행사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파견 나간단 말이야? 나간 사이에 지구가 핵전쟁으로 망해버려요. 딱 멸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돌아오니까는 지구가 다 망해 있어. 막 불타오르고, 막 화염 막 끓어오르고. 뭐지? 이러고서는 도로 나가는 사이에 외계인한테 노예로 잡혀가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부터 지킬 게 없는 거야. 그냥 갈 곳을 잃은 애들인 거야. 그리고 막 중간에 조종사가 죽어요. 주인공 5명이었는데 이 파란 거 타는 놈이 하나가 죽잖아. 함정에 빠져가지고. 원래 주인공들은 나쁜 놈이 아무리 막 이렇게 쳐들어와도 되게 무적하냐. 그게 로봇 만화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죽어.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히로인이 되는 공주가 대신 타기는 하지만 근데 얘도 이제 조종을 안 했다가 타가지고 조종할 줄 모르니까 막 합체도 제대로 못하고 로봇만 한데 합체를 막 못해가지고 못 싸우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되게 특이했어요 그게. 그리고 이 고라이온 자체가 되게 그 저기잖아, 자아를 갖고 있는 로봇이잖아. 원래 우주에서 제일 센 로봇이라서 자기가 제일 세다고 이렇게 자만해가지고 그 태양신인가한테 이렇게 까불다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5대로 분리돼가지고 뿌려지잖아요. 알테아성에다가 혼나잖아. 그 설정도 되게 좀 웃겼어요. 되게 로봇물 치고 많이 특이했지.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얘랑 싸우려고 그 외계인들이 저기를 여기 기계수인가 뭔가를 보내잖아요. 기계수는 저 그랜다이저에서 나오는 거고 악당 저기를 보내잖아. 괴물을 보내잖아. 근데 그 괴물을 보내는 방식이 이 괴물들끼리 이렇게 로마 검투장처럼 서로 쌈 붙여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잘 싸운 놈을 갖다가 그 괴수로 개조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괴수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되게 장면이 잔인하거든요. 막 서로 막 잡아 찢고 막 칼로 베고 막 이러면서 서로 완전히 진짜 그 검투사처럼 싸우는데 그게 되게 잔인하거든요. 그런 것도 막 보면서도 되게 어린 마음에 황당했지. 그러니까 되게 다른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이 고라이온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이거 애들 보는 만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고라이온의 별명 중 하나가 고어라이온이라고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그런 이제 고어라이온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었다, 그렇게 불렸다라고도 이제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막 내장 막 튀어나오고 나중에 그 싱클라인인가? 악당 걔 있잖아. 걔도 막 출생의 비밀이 있고 이렇잖아요. 걔 혼혈이잖아. 그 정통 외계인이 아니잖아 걔도. 거기다가 걔는 또 막 지네 아버지 배신해가지고 지네 아버지를 독살하려고도 하고 나중에는 지네 아버지를 기계수로 만들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싸우라고 내보내죠. 완전 막장 불륜은 아니지. 막장 폐륜 그런 스토리로 가잖아요. 진짜 나쁜 놈인 거지. 그리고 걔네 할머니도 죽이죠. 물론 할머니인 줄 몰랐지만 이 고라이온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마녀처럼 생긴 이렇게 맨날 후드 쓰고 이렇게 다니는 그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가 원래 그 악당 그 황제, 그 외계인 황제의 엄마잖아요. 그리고 싱클라인이 그 왕자니까 마녀 같은 애는 걔 할머니잖아. 근데 계속 죽여버리죠. 지네 할머니도 죽이고 지네 아버지도 죽이고 폐륜의 길을 걸어가는. 되게 애들이 보기에는 좀 되게 이렇게 충격과 공포 약간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많았죠. 되게 특이했던 만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981년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라이온은 다른 이제 로봇물과 비교해서도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이 고라이온은요. 그 1981년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슈퍼로봇, 게타라든지 마징가라든지 이런 이제 슈퍼로봇들은 1970년대에 나왔어요. 1970년대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거대 로봇물의 장을 열었죠. 뭐 콤바트라, 게타, 우리 얘기하는 뭐 투장 다이모스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슈퍼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신이라든지 그런 움직이는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를 썼단 말이에요. 게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1, 2, 3호가 그냥 땅 합체하면 팔다리가 쭉 뽑혀 나오고 그게 어떤 원리로 뽑혀 나오는지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 게타를 디자인할 때 그 게타 디자인한 사람이 이시카 아켄이 자기 이제 스승인 이제 나가이고한테 물어봤대요. 아 얘네를 합체시켜야 되는데 합체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봤대요. 근데 나가이고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야 만화잖아. 뭐 고민을 해. 그냥 팔다리 쭉 나오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딱 그 슈퍼 로봇물을 만들 때 1970년대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건 만화다. 이건 만화다. 근데 1979년인가? 78년인가? 1979년에 건담이 나옵니다. 건담이 나와요. 이 건담이 처음에 이제 기획했을 때는 로봇물이 아니었어요. 15소년 표류기처럼 소년들이 이렇게 우주를 막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어떤 모험기 이런 거였고 우주전함 야마토의 성공에 힘입어가지고 좀 영향을 받아서 그 후속작을 좀 그리려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로봇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완구 회사가 제작비를 대주잖아요. 스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완구 회사에서 그 기획안을 받고서 야 로봇이 나와야 우리가 장난감을 팔아먹지 컴플레인 한 거예요. 로봇을 나오게 해라. 근데 이제 이 건담 그린 이 작가가 여기에 로봇이 나오면은 다른 뭐 로봇물하고 차이가 없잖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럼 로봇이 나오되 기존의 그런 거대 로봇이 아니라 뭐 스타쉽 트루퍼스나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파워드 슈트. 사람이 실제로 입고 어떤 힘을 그냥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이 아니라 그 슈트의 개념으로 뭔가를 만들자. 이 생각을 했대요. 우리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마린이 입고 있는 그런 옷처럼. 파워드 슈트.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건담의 모빌 슈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슈퍼로봇이랑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건담을 리얼 로봇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움직이는 구동이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설정이 현실에 있을 법한 설정으로 바뀐 거야. 그렇게 이제 건담이 79년에 나와버리니까 이 81년에 나온 이 고라이오는 그 슈퍼로봇물, SF적인 슈퍼로봇물하고 그 리얼 로봇의 어떤 그 설정의 미묘한 경계, 그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에 있었던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과학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합체하는 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얼 로봇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나왔던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막 로봇들끼리 싸우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스토리 보면은 약간 좀 인간관계 되게 좀 포커스를 많이 둬요. 실제로 이 사자 5마리가 1화부터 합체를 안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화에서는 그 노예선에서 탈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알테아성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런 고라이온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 해가지고 아마 4화인가부터 얘네가 전부 다 합체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 이런 로봇 만화들은 처음부터 로봇 강력한 거 하나 빵 나와가지고 야 싸웠다 이래갖고 그 아이들의 눈을 뺏어야 되거든. 시선을 뺏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 장난감을 팔아먹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볼트론은. 그런 어떤 서사, 인간들끼리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배신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서사적인 구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금 와서 봐도 물론 이제 옛날 그림체니까 약간 유치한 건 있지만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 내 지적 수준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만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특이한 만화였어. 그리고 되게 그 외계인 이렇게 등장할 때도 되게 무섭잖아. 외계인들이 저 관 타고 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되게 딱 이 로봇 생기는 것도 그렇고 정말 중세시대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돼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되게 관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되게 무서웠어. 어린 마음에 봤을 때. 거기다 막 로마 시대처럼 막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지들끼리 싸운 다음에 지들끼리 이긴 놈 갖다 관 태워가지고 얘한테 보내버리니까 그것도 되게 무서웠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유럽 문화 이런 거를 이제 만화에 많이 섞은 게 이 만화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대요. 익숙하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이고 실제로도 우텐클랜 1집에 보면은 중간에 스킷으로 얘네가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이 볼트론이 나와요. 얘네가 이게 이름이 지금 세 가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라이온하고 킹라이온하고 볼트론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원래 나온 이름은 고라이온이 맞아요. 사자가 5마리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5마리 고 해가지고 고라이온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강남 모형에서 동아 비디오하고 이제 강남 모형에선가 이걸 수입을 했을 거예요. 강남 모형에선 이걸 장난감을 팔고 그러면서 동아 비디오에서 비디오로 얘네를 냈던 게 아마 킹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냈을 거예요. 강남 모형에서도 킹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장난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제 비디오 같이 봤던 저랑 같은 80년대생들은 이걸 킹라이온으로 알고 있죠.
킹라이온이 맞다, 고라이온이 맞다, 고라이온이 작아다 이런 식으로 그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해외로 유럽 쪽으로 수출하면서 이름을 바꿨던 게 볼트론이에요. 그래서 서구 쪽 사람들은 이걸 볼트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텐 클랜에서 걔네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르잔가를 설명을 할 때 르잔은 우리 중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사람이다. 마치 볼트론의 백본,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맨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를 제가 넣어드릴 건데. And the genius is just the genius. He's the backbone of the whole joint. He the head. Let's put it that way. We form like Voltron and just happen to be the head.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yeah. 그러니까 그 우텐 클랜도 어릴 때 이 볼트론을 봤다는 얘기인 거지. 그 정도로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굉장히 특이했던 작품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GX71 버전만 나온 게 아니라 타이탄 모형이라고 이 중국 회사인데 그 중국 회사에서도 이게 지금 초합금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체 기믹은 없고 우리 저 반다이 초합금 FA 버전처럼 가동에만 신경 써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타이탄 모형에서. 그것도 예약 발매를 했었고 지금 해외 쪽에서는 발매가 돼가지고 그 후기가 몇 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저도 그거를 구매를 했어요. 타이탄 모형 거를 구매를 해서 배송을 받을 건데 그건 물론 중국제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또 중국이 또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제품 굉장히 잘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이 볼트론은 고라이온은 또 퀄리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제가 배송을 받으면은 한번 또 싹 리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얘랑도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고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발매된 반다이 초합금온 GX71 고라이온 오늘 같이 보셨고요. 저는 평생의 소원을 하나 푸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새 그런 이제 일본 제품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민감한 시기긴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저처럼 만화 좋아하시고 장난감 모으시는 분들, 특히 이제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라이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우리 80년대생들은 이 고라이온이 우리한테 갖는 의미를 알잖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죠? 알잖아요. 이건 진짜 그 부의 상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내가 성공하면은 막 롤스로이스 타야지, 롤렉스 차고 다녀야지. 이러다가 정말 성공해가지고 막 롤렉스 시계 딱 차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 그런 의미인 거야. 내가 성공했지. 난 이제 롤리 탈 수 있지. 약간 이제 그런 의미인 거야. 물론 난 성공 못했지만 이 고라이온을 가졌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되게 어릴 때 꿈 하나를 이렇게 소장할 수 있었다? 약간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거는 정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물론 그 어릴 때 그 포피판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기분이 뿌듯하고요. 다음 주에는 일본 제품 말고 좀 중국에서 나온 제품을 조금 몇 개를 보여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제품 몇 개를 구매한 게 좀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만화는 일본 만화일 수 있는데 비라이센스판인 거지. 중국에서 만든 OEM은 아니고 비라이센스판이라고 해서 요건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방송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건강 주의하시고 여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